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뭐 한 달 정도 유예가 됐고요. 중국에 대한 관세는 10% 더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미국에서 관세를 붙이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아, 미국에서 관세 붙인다는데 뭐 미국이 세금 많이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한 연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관세 전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볼 겁니다. 장담 드리는 거, 오늘 이 구해저월부를 시청하시면 관세에 대한 내용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이걸로 끝난다는 거. 일단 관세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관금님, 관세가 도대체 뭔가요? 관세. 수입과 수출을 할 때 대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이 될 때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제품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이다 했을 때는 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복귀 보름 만에 바로 미중 무역전쟁, 관세 매길 겁니다 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을 포문을 열었고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물론 한 달 유예하긴 했습니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굉장히 동맹국이라고, 우방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인데 예외 없이 전부 다 관세를 매겼습니다. 서명을 막 하면서 진짜로 할 거다라는 걸 천명을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리고 시진핑,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 시인바움 씨인데, 이렇게 미국이 정말 전 세계를 쥐어잡고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이 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도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예가 됐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자,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중국과 24시간 내에 대화할 것. 합의를 못하면 관세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도 바로 트럼프 관세에서 보복할 거다, WTO에 제소할 거다, 우리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매길 거다 라고 하자마자 우리 럼프 형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바로 그래? 그러면 나 시진핑이랑 통화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럼 적절한 때 할게. 그리고 그냥 관세 매길 거니까 니네 알아서 해. 트럼프는 절대 이 뜻을 굽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좀 척지겠다 이 뜻 아닌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척지겠다는 입장을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트럼프한테 잘못 보이면 관세 폭탄이 바로 온다. 관세 전쟁을 시작하게 된 트럼프의 속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자, 갑니다. As everyone is aware, thousands of people are pouring through Mexico and Canada. 자, 해석본 보겠습니다. 미국사에 만연한 마약 문제가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자들 때문으로 간주한다.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합성마약이죠.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 마약 문제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역을 하면서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적자 상태이다. 무역 적자 국가 중에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수입이 늘면서 작년에 무역 적자가 9,184억 달러예요. 트럼프 관세를 앞두고 수입이 역대 최대다. 그래서 미국이 12월에 무역 적자가 무려 2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OECD 주요국의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의 비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총소득 대비해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마디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냐 아니냐를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수치가 작다는 것은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구나, 그리고 높다는 것은 크구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국가와 이러한 관세와 관련되어서 전쟁을 벌였을 때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대 국가가 더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관세 전쟁 이후로 정말 많은 자산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대치를 찢을 정도로 가격이 이만큼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사를 한번 보면은 금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트럼프 때 코인 많이 오른다 그러더니 관세 전쟁하니까 갑자기 막 추가 하락하고 막, 저 와이프는 잘 모르지만 저도 알트코인 몇 개 갖고 있는 거니까 안 돼. 안 돼! 과거에 나 멈춰! 스탑! 어쨌든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코스피도 엄청 내려갔죠. 그래서 1.9% 급락해서 2,500선까지 전부 다 이렇게 붕괴가 되었는데, 근데 관세 완화 때문에 이런 많은 자산들이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 기사를 보면 또 나만 타이밍 놓친 거, 나만 달러 못 산 거 같고, 나만 금 못 산 거 같고, 괜히 나만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박탈감이 너무 크죠. 관세 전쟁이 대놓고 힌트 준 미국 주식 답안지라고 가지고 와주신 건데요. 네. 요거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반도체,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거기에 부품을 이용해서 그 부품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관세 부과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또 최근에 딥시크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죠. 네, 네. 중국에서 어떠한 AI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마냥 과거와 달리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지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금융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은 수혜를 받을 업종이다 그렇죠. 라고 분류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니 심지어 그 규제 완화 해준다고 해가지고 네. 금융주가 엄청 뜰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져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금융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몇 주밖에 안 되는데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혀질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 고려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할 때. 그런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탓에 저는 이제 몇 주 전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갈지 그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M&A 같은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업종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M&A 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융 섹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좋아질 거야.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 거니까 제조업 업종 자체를 두고선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조업 내에서도 위에 자동차, 전자제품이냐 또는 뭐 식품 가공, 음료 제조, 담배 제조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 생산 등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품목이잖아요. 이렇게 해외와 관련된 업종일수록 상대적으로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 관련된 주식들이 일기 당시를 보면은 원래는 드론과 관련돼서 중국 드론이 많이 수입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중국 드론들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드론의 가격이 경쟁력이 생긴 거죠. 비싸져서 네. 중국 드론이. 네, 그래서 이거는 선례의 관점에서 과거에 이렇게 미국 드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다 보니까 수혜를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관세와 상관이 없는 업종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실물로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뭐 과거에 쉽게 생각해보면은 뭐 CD 같은 거로 인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느냐,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셋업 프로그램 다운받는 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에 관련된 영향이 제한적이다 볼 수가 있고, 사이버 보안도 그래요. 보안 솔루션을 특정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공이 되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실물로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한 그런 보안 솔루션이 제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들에서 어떠한 업종이 수혜 업종이야,
상황이야,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면은 그러한 콘텐츠를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뭐 대형 유튜버, 어떠한 믿을만한 신문지, 어떠한 블로거,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업종을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사볼까?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이러한 접근을 하다가는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다.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키워드, 업종과 관련된 이 표는요, 여러 콘텐츠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들이기도 한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포인트에 맞춰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섹터라고도 하고 업종이라고도 하는데, 무작정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어떤 수혜를 받을지, 어떤 기업이 어떤 손해를 받을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 ETF보다 중소형주 ETF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에 비즈니스가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은 변동성을 거쳤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장기간의 우상향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동성이 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하락했을 때에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는 투자자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니 상대적으로 투자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몇 년 대비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난이도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중소형형 ETF에 투자를 하는 그런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미국 자국 내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내수에 제한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루하루 트럼프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에 내가 노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3주 전에 트럼프, 그렇죠, 중소형주 취임과 관련돼서도 중소형주 ETF들이 상대적으로 빅테크나 대형주들보다 덜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소형주, 트럼프 관련된 기사를 보셨으면은 관세 부과 때문에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야기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무력하고 덜 민감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 지금 김홍남님께서도 기억하시네요. 중소형주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알려주신 것 같고, 지금 갖고 계시냐고, 방금. 이게 뭐 2주 만에 팔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강경님은 가지고 계신 게 아니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샀다 팔았다 2주 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IMW였나요? IWM이었나? 네. 중소형주 모아놓은 ETF 그거 알려드렸었죠? 코덱스 미국 러셀 2000 러셀 2000. 했지. 지금 환율도 지금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주력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코덱스 미국 러셀 2000 환해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중소형 ETF 중에 환해지가 되는 상품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만 사는 것이 옳고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최근의 성과만을 보고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교적 중소형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니까 이러한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 라고 의문을 갖기가 쉬운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중소형 ETF도 장기간에 우상향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1999년부터 한 2010년도까지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꺼지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그 두 개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대형주 위주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성과만을 보고 너무 내 포트폴리오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저희 목요일 저녁 7시에 원래 막 몇천만 원 바꿔야 되는 이 강의인데 이거를 공짜로 다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7시부터 한 8시 반까지 1시간 반만 투자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여기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보 얻어가시고 구해줘 얼굴을 통해서 다양한 시선들을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뭐 너무 이슈들이 많아요. 주식시장 이제 그렇죠. 2부에서 다룬 주제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미국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간의 우상향을 했던 그 역사에는 이러한 잔파도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온 그런 기업들의 실적의 우상향이 함께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